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그 제3지대 이제 그 소식인데, 어제 제가 이제 그 급조된 텐트, 아니 음식을 올리려면 설날에 다 된 게 떡국 올려야지. 설익은 떡국, 오늘 제가 판넬에도 MBN 나가서 설익은 떡국을 차례상에 올리면 먹을 수가 있냐. 이런데 제3지대가 제대로 음식 만들지도 않고 도중에 덜 된 음식을 올려버렸다. 급조됐으니까. 이런데 그 제가 비판을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차분하게 과연 이제 제3지대 누가 여기 주도하고 어떻게 될 건지 차분하게 이제 그 손익계산서 여러 정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이게 그 계산서를 한번 빼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주제, 과연 이제 그 이낙연과 이준석이가 누가 덕을 보고 누가 이제 그 손해를 받느냐, 이런 데 그 계산서를 한번 빼보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그 제3지대는요. 결론은 나중에 이낙연이가 주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는 팽당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제 그 토사구팽, 팽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는 이제 제3지대가 막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6개 세력 뭐 완전히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옛날에 이거 토마스 홉제라고 정치 철학자, 우리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데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거기 뭐 의원들은 서로가 이게 거의 뭐 1인 정당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김종민은 김종민대로 놀고, 이원욱이 조홍천은 그 따로 놀고, 양양자는 이게 이쪽으로 이준석이 붙고, 뭐 금태섭이 따로 놀고, 전부 이게 따로 놀잖아요.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이제 그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이낙연이가 오히려 그 제3지대를 주도할 수밖에 없고, 이준석이는 이제 그 토사구팽 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 평론가들하고 토론을 해봐도 그렇게 보는 분이 많아요. 그럼 이제 그 근거가 뭐냐? 결국요, 아마 이제 그 이낙연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제거하자, 이런 이제 전략입니다. 이준석이는 이제 이용 대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중국의 외교 정책 중에 이의제의, 이 말은 이제 오랑캐는 오랑캐로서 제압한다. 예를 들어 이제 그 흉노족이 있으면 거기 다른 뭐 선비족이나 또는 이제 돌골족 여러 오랑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남쪽 동이, 동쪽 오랑캐, 남만, 북적, 서융, 이렇게 네 군데 전부 오랑캐들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오랑캐는 중국 한족이 치는 게 아니고 오랑캐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이걸 이의제의, 오랑캐는 오랑캐로 제압한다. 이게 중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입니다. 이걸 이렇게 빗대보면 저는 이의제의인데 전부 이시 아니에요. 이낙연도 이시, 이재명도 이시, 이준석도 이시니까 구별이 안 되니, 이게 끝글자로 보면요, 저는 이낙연의 전략으로 본다면 이석, 재명, 이 말은 이준석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제압하는, 이게 이낙연의 노림수라고 저는 봐요. 자기 혼자 이재명을 치내기 어려우니까 이준석을 이용해서 같이 공격해서 이재명을 이렇게 그 제압하자. 이게 바로 이석, 이준석으로 하여금 재명, 이재명을 제압한다. 이런 게 전략에 저는 이준석이가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비참하게 토사구팽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또 째질 겁니다. 또 깨질 겁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크게 보면 이제 저는 현역이 중요합니다. 현역이. 왜냐하면 지금 이게 현역이 누가 있어요? 지금 현역이 보면 김종민, 그 다음에 그 조홍천, 이원욱, 양양자, 전부 이게 뿌리가 어디입니까? 뿌리가 금태섭까지 전부 이게 민주당에서 좌파에서 놓은 거예요. 우파 인사는 이제 이준석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준석이도 뭐 위장 우파인지 뭐 따져봐야 되지만, 하여튼 뿌리는 국민의힘에서 나간 거는 이준석밖에 없다. 나머지가 전부 좌파 민주당이 뿌리다.
그럼 이게 최고위원들이나 누구나 당연히 이낙연 편을 들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이거 앞으로도 민주당에서는 배지들이 많이 나갈 겁니다. 앞으로 민주당에는 배지가 원래 많잖아요. 180석, 70석. 거기에 공천이 학살되면 배지들이 어이구 우리 이낙연 당에 갈 수가 있죠. 호남 기반하고 동료 배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배지들이 전부 이낙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한테 갈 배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영남에서 공천 탈락했다. 그럼 차라리 무소속으로 놓지. 이준석 밑으로 가면 그게 이낙연이나 저 호남이 주도하는데 거기에서 이게 그 당에 들어가서 영남에서 대구에서 어떻게 선거 치릅니까? 이 말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밑으로 갈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낙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게 갈수록 힘이 어디로 쏠립니까? 이준석이 아니고 이낙연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두 번째 저는 분석 이유다. 이준석이가 토사구팽 당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은 이제 벌써 이준석 당에는 탈당 움직임이 막 대단합니다. 지금 이게 이준석 지지자들은 아니 당신 상의도 없이 그냥 그게 좌파 쪽으로 포획당에 넘어가면 어떡해. 막 탈당 러시부터 막 난립니다. 거기 지금 천하용인 할 때 이기인이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진짜 힘들다. 오늘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힘들다. 당원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다. 이거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이도 이걸 달래보려고 막 글 올리고 계속 하잖아요. 이준석이도 내가 진짜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 당 전체는 비례하려는 놈들은 10명이 넘는데 비례 몇 석은 안 되고 지역구 출마할 사람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자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합당한 거니까 좀 이해해달라. 온갖 글을 올리고 있고 유튜브에서도 방송하는데 이게 먹힙니까? 지금 이게 이준석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잖아요. 이준석을 욕하면서 이게 다 탈당하고 있잖아요. 배신자라고. 근데 이낙연 쪽에는 상대적으로 그게 없어요. 결국 이번 합당으로 이준석이는 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겁니다. 당 지지자들이 이탈하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지금 현재도 구도가 전부 이게 뿌리가 좌파고 앞으로 민주당에서 대거 탈당하는데 국민의힘은 탈당할 사람이 없고 그다음에 지금 이준석의 지지자들이 난리치면서 이탈하고 있고 이게 이준석이가 아주 어려운 지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이제 힘의 세력 균형 추가 이낙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준석이는 고립무원되다가 나중에 선거 끝나면 아마 토사구팽 우리 유명한 한신 있잖아 고사 사냥개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 필요 없잖아요. 결국 이제 선거 때는 이준석이 좀 이용해서 이재명을 제압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낙연한테 이용당하다가 선거 끝나면 이게 완전히 쌍겨 죽는 팽당하는 이게 이준석의 비참한 말로가 아닌가. 제처럼 이게 분석하는 게 대다수 일반적인 평론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런 게 보수 진보 좌우파 불문하게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한번 지금 이게 보시면 이준석이나 이기인이나 허나나 얼마나 다급해서 지지층들 지금 이게 붙잡는다고 다 이게 인터넷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것도 우리한테 나쁜 건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낙연이가 주도권 잡고 이준석이가 팽당하면 제3지대는 어디서 표를 얻느냐? 호남표를 얻어가는 거예요. 결국 이낙연이가 광주에 나가서 좀 하고 그다음에 호남에서 이제 몇 석 건지면 아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만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제3지대가 이제 그래도 당선 안 돼도 1, 2만 표씩만 얻어가라고. 그럼 이게 누구 표를 뺏어갑니까? 현역들이 전부 전라도 호남 사람들은 민주당 뿌리. 그러면 이게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한 호재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의 그 이준석의 미래, 뭐 저는 결국 이제 그 가마솥에 쌍겨 죽는 이런 이제 그 사냥개의 신세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